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윤기준입니다. 연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사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너무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RNA에 생기는 머디피케이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디피케이션이 우리의 뇌 발생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유전자 발현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느냐가 제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브레인과 생쥐 브레인은 굉장히 다르죠. 어, 모양도 다르고요. 신경세포의 숫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개수는 신기하게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오히려 생쥐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의 서열에 나오는 정보가 다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우리의 뇌를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서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아, 유전자가 아닌 논코딩 리전에 대해서 이은정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인트로덕션을 주셨는데요. 그런 논코딩 엘리멘트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이 뇌 발생의 신비를 품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RNA 수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실험을 하시다 보면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하는데요.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전자들도 프로테인 레벨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후에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머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 종종 이제 제가 그 뉴럴 프로제니터 셀을 컬처를하면서 RNA의 해프라이프를 관찰해 보면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짧은 그런 mRNA들이 있는가 하면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긴 mRNA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조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사실 RNA의 운명은 트랜스크립션이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RNA들은 굉장히 빠른 디그레데이션 레이트를 가지고요. 어떤 RNA들은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또한 오전에 임정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RNA의 트랜슬레이션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있어서 어떤 RNA들은 트랜슬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고 어떤 RNA들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서로 다른 조절의 이 근간을 이루는 그런 조절 메커니즘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던 계기고요. 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아주 멋진 RNA 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RNA를 멋지게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독야청청하는 RNA 분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RNA를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몰리큘의 RNA들 분자들이 서로 엉켜서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mRNA 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골라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군중이 이제 공원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을 다 불러서 특정한 1번 출구로 보내고요. 파란 모자를 쓴 사람들은 후문으로 보내는 이런 식의 셀렉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DNA에 있는 정보가 RNA를 통해서 프로테인 아미노애시드 시퀀스로 흘러갈 때 이 RNA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머디피케이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런 RNA에 대해 생기는 머디피케이션들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케미컬 머디피케이션에 의해서 RNA가 데코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코레이션은 사실 제가 이제 그 DNA에서 센트럴 도그마를 설명을 할 때 어떤 도서관에 있는 책이 DNA라고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바로 R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RNA가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카피한 종이에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노테이션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에 따라서 좀 더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 어노테이션이 마치 이러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종류의 RNA의 세컨더리 스트럭처나 뭐 엘리먼트들이 있지만 이런 RNA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유전자 발현 조절을 저희가 후성 전사체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디피케이션들이 RNA의 다양한 페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진핵생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RNA 머디피케이션은 M6A RNA 머디피케이션입니다. 아데노신에 생기는 메틸레이션인데요. 이 M6A RNA 머디피케이션은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즉 라이터 컴플렉스에 의해서 쓰여지고요. 디메틸레이즈, 이레이저에 의해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M6A 머디피케이션은 M6A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리더 프로테인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서 이런 리더 프로테인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플라이싱, 스테빌리티, 그리고 RNA 로컬라이제이션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이 조절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RNA M6A 머디피케이션이 어떤 중요성을 펑셔널 시그니피컨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중에 한 컴포넌트인 메렐포틴의 컨디셔널 낙가운 마우스 시스템을 썼고요. 라이터를 없앰으로써 M6A 머디피케이션이 과연 어떤 특정한 셀 포퓰레이션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잠깐 다른 토픽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엠브리오에서 뇌가 발생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경 줄기세포가 일찍이 이런 비슷한 아주 얇은 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 줄기세포는 뇌 발달의 기본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는 아니지만 어떤 디파인된 그런 숫자로 이 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딸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딸세포들은 순차적으로 생성되어서 브레인의 적절한 레이어 포지션 혹은 뉴클리어스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뇌의 구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얼리 엠브리오 뉴로제네시스에서 신경 줄기세포는 다양한 시기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세포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초창기에는 신경 줄기세포가 2개의 신경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시메트릭 디비전을 통해서 그 숫자를 늘리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딥 레이어 뉴런부터 먼저 만들어내고 슈퍼피셜 레이어 뉴런을 그 다음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뉴런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면 글라이얼 셀들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에스트로사이트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이후에 포스나탈 시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이 아주 정교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신경 줄기세포에서의 M6A RNA 머디피케이션의 역할이 궁금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포스닥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M6A 머디피케이션이 우리가 없어지게 되면 신경 줄기세포의 분열 속도가 느려지고 분열의 패턴이 달라지며 그리고 이들이 뉴로제네시스 마치고 글리오제네시스로 끝나게 되면은 디플리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포스나탈 시기에도 디플리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뉴런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타이밍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RNA의 디케이, 즉 디그리데이션 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게 사실 너블 시스템에서는 에피트랜스크리토움을 처음 연구한 그런 페이퍼가 됐었고,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특정한 subset of mRNA, 특정한 종류의 RNA들이 에피트랜스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혹은 뉴럴 프로제니터 셀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뉴런은 바깥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폴라라이제이션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덴드라이트나 혹은 엑손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엑손은 상당히 먼 브레인의 지역까지 익스텐션을 해서 타겟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뉴런이 만들어진 이후의 과정에도 M6의 모디피케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포스닥 선생님이신 아지 쿠마루 박사님과 구본상 학생이 이 엑손 프로젝션 과정에서 M6 모디피케이션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가설은 RNA에 있는 M6의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특정한 RNA 바인딩 프로테인이 리크루트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엑손으로의 RNA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엑손에서 로컬한 RNA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아마도 덴드라이트에도 어떤 특정한 RNA 바인딩 프로테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메렐포틴 플록스드 그 컨디셔널 낙가운 마우스에다가 인유테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크리를 전달을 해서 이쪽 부분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포에만 이 메렐포틴을 딜리션을 시키고 나서 이들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엑손을 프로젝션 하는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게도 M6A가 없는 경우에 이 엑손의 반대쪽 헤미스피어로의 타겟팅이 프로젝션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칼로살 엑손이라고 하는 코티칼 프로젝션 뉴런의 프로젝션 패턴인데요. 그러면 이 M6의 머리피케이션이 엑손의 프로젝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핑 브레인에서 이 엑손이 활발하게 프로젝션 되고 있는 엠브리오닉 데이 17.5데이에 이 M6A 시퀀싱을 수행을 했고요. R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M6A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로 이들을 풀다운하게 되면 RNA의 어떤 위치에 M6A 머리피케이션이 달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엑손 프로젝션에 관련된 많은 mRNA들이 M6A 태그를 달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엑손의 프로젝션에서 이런 어떤 익스트라셀룰라 셀 인터랙션 담당하는 그런 프로테인들인 엔케몬 mRNA나 PCDH10 어드이전 몰리큘들이 이 M6A 태그를 많이 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리터러처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엔케몬이나 PCDH10의 넉아웃 마우스 모델을 보니까 엑손 프로젝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RNA들이 M6A 모디피케이션이 없을 때 혹시 엑손으로의 트랜스로케이션, 트래피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엑손에 그러면은 RNA들이 이동한 그런 정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손이 인리치되어 있는 저희가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해가지고 이 코푸스 콜러썸이라고 엑손이 번들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칼로살 엑손들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티슈를 아이솔레이션해서 RNA 시퀀싱을 해서 이 유전자 발현 패턴을 봤더니 M6A 태깅이 된 mRNA들은 상당히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저희가 M6A 시퀀싱에서 관찰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 포토카데린 10이나 엔케몬 같은 mRNA들도 상당히 이 낙아웃의 엑손에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RNA들을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파시티브 컨트롤인 갭포리3를 보면 엑손 트랙을 따라서 이 싱글 RNA 몰리큘들이 PC를 했을 때 잘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6A를 없앤 그런 마우스 모델의 프라이머리 뉴런에서는 엔케몬 mRNA의 엑손으로의 타겟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M6A 모디피케이션이 RNA를 엑손 터미널로 타겟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누가 데려가는 걸까? 이 RNA들은 누가 데려가는 걸까라는 퀘스천을 다음에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 RNA에 존재하는 사이토졸릭 리더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M6A 사이토졸릭 리더로 뭐 여러 다른 프로테인들도 알려져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YTHDF1, YTDF2, DF3라고 하는 단백질들이고요. 근데 이제 YTDF1하고 YTDF3 넉아웃을 만들어 보면 이 친구들은 포스나탈 디벨롭먼트 상당히 멀쩡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컴펜세이션이 되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은 에센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YTDF2의 넉아웃을 만들면 포스나탈 리살리티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태어나다가 다 죽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마도 엑손 프로젝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YTDF2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넉아웃 마우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크리를 일렉트로포레이션 한 다음에 엑손의 프로젝션 패턴을 보면 이 YTDF2가 없을 때 엑손의 프로젝션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DF2 넉아웃 마우스를 저희가 에런이라고 하는 어디전 몰리큘로 스테이닝 해보면 엑손의 트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와일드 타입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코티컬 프로젝션, 이거 미디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션 패턴과 그리고 코티컬 살라믹 프로젝션, 이제 딥 레이어 뉴런들은 살라머스나 혹은 스파이널 코드로 레터럴 프로젝션 하는데 이 프로젝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미디얼과 레터럴 프로젝션이 와일드 타입에서 잘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DF2가 없어지게 되면 미디얼 프로젝션뿐만 아니라 레터럴 프로젝션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YTH DF2는 이 칼로살 액션 프로젝션에 리스폰시브한 M6 리더로 작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DF2가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음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YTF2 프로테인을 저희가 이뮤노프리시테이션으로 땡긴 다음에 황희선 학생이 매스 스펙을 의뢰를 해서 아날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연고원의 윤정혁 박사님 연구팀과 함께 수행을 했고요. DF2 풀다운을 한 결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들이 발견이 됐는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튜브의 그런 컴포넌트들이 많이 나온 게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튜브가 어소시에이션 돼 있는 모터 프로테인들, 특히 카이네신의 여러 서브 타입들이 같이 인터랙션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YTH-DF2가 RNA 그래뉴를 M6 RNA를 끌고 마이크로 튜블과 인터랙션 하는데 그것이 아마 모터 프로테인들과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모델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 튜블과 YTF2 간의 인터랙션을 프록시말 라이게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제가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YTF2 M6가 없을 때, 그러니까 메릴포틴 넉아웃인 경우에 YTF2와 메릴포틴의 이 인터랙션이 이렇게 두 가지의 프로테인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발색 반응이 초록 색깔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PLA 시그널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튜블과 인터랙션하는 DF2와 인터랙션에는 M6의 모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에센셜하구나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이제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펑셔널하게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아마도 저희가 카이네신의 어떤 서브 타입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로스 오브 펑션 아나리시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M6의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특히 이 M6의 모디피케이션을 읽어내는 YTH-DF2라고 하는 리더 프로테인이 이런 엑손으로의 mRNA 트랜스포트를 담당을 하는구나. 이것은 아마 이제 프로테인과 RNA 그리고 라이보점이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뉴로널 트랜스포트 그라뉴리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트 그라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연구를 앞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mRNA 트랜스포트가 엑소널 프로젝션과 그로스콘의 다이나믹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토졸릭 리더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조금 펑션이 애매한 뉴클리어 리더가 또 존재를 합니다. YCH-GC1이라고 하는 몰리큘인데요. 이 몰리큘이 뉴클리어스에서 M6에 태그된 RNA를 인식을 해가지고 스플라이싱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스플라이싱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적용들도 많이 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디벨로핑 브레인 혹은 뉴럴 스템셀에서 YT-DC1의 기능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구본상 학생과 양재원 학생이 YTH-DC1의 너버스 시스템 스페시픽한 컨디셔널 넉아웃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넉아웃 마우스는 엠브리오닉 리살이고요. 보면은 이제 브레인 사이즈가 작아지고 포브레인 사이즈가 작아지고 헤모리지를 겪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섹션을 해가지고 이 단면을 한번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제 좀 얼리 시기에, 미드 뉴로제닉 시기에 이 뉴럴 프로제니터 셀들이 오버프롤리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확 오버프롤리퍼레이션 한 다음에 이그저션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셀-페이트 트랜지션의 임페어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럴 프로제니터 셀이 딥 레이어 뉴런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슈퍼피셜 레이어 뉴런을 만들어야 되는데 딥 레이어 뉴런만 열심히 만들고 슈퍼피셜 레이어 뉴런은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어떤 에피지네틱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에이텍식과 칩식을 통해 가지고 이 브레인에서 DC1이 없을 때 일어나는 에피지네틱한 체인지들을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아직 못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시온이란 프로테인 자체가 저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뉴클리어스 안에서 이 컨덴세이트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온의 비헤이비어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 양재원 학생과 문지훈 학생이 이 디시온 엔도지너스 로커스에 대해 GFP와 APEX2를 태깅한 그런 셀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셀라인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서 메렐포틴을 낙다운을 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M6A를 없앴을 때 이 YT 디시온의 그라뉴얼이 상당히 어그리게이션이 되게 커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했고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인 건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뭐 네이처에도 페이퍼가 2개가 나오고 네이처 지네틱스에도 페이퍼가 나왔는데 이 YT 디시온이 크로마틴의 그런 상태를 바꿔준다. 그리고 폴리머레이즈 2의 비헤이비어를 바꿔준다. 이런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YT 디시온이 이 mRNA가 달려있는 폴리머레이즈가 달려있는 네센트 트랜스크립트 바인딩함으로써 폴리머레이즈의 일롱게이션을 포즈한다. 이런 증명도 돼 있었고요. 또 폴리머레이즈의 어떤 그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를 조절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조원기 교수님과 심한영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폴리머레이즈를 한번 이미징을 굉장히 정교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를 사용을 해서 엔도지너스 태깅된 폴리머레이즈 2폴2와 엔도지니어스한 태깅을 시킨 YT 디시온을 저희가 이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를 봤는데요. 되게 예상과는 다르게 이둘이 전혀 코로컬레이션 하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레어하게 코로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론 프록시말한데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런 몰리큘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서 이런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가 있지 하는 게 지금 현재 사실 되게 미스테리어스하고요. 아마도 이 YTH DC1 컨덴세이트가 뉴클리어 스페클 이제 스플라이싱을 담당하는 뉴클리어 스페클에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스페클과 이 네산트 RNA를 매개해서 뭔가 폴리머레이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조원기 교수님과 좀 더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약간 토픽을 바꿔서요. 저 엠브리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조금 더 머추어한 셀 그리고 특히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교세포들에서는 M6의 모디피케이션에 의한 작용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에스트로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한 M6의 딜리션 모델, M6의 로스 오브 펑션 모델을 저희 실험실에 이성민 학생이 제작을 했고요. 이성민 학생이 에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하게 M6의 모디피케이션이 없어지는 거, 메렐포틴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민 학생한테 서제스션 했습니다. M6A가 없는 생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뭔가 셀룰러 스트레스 혹은 인저리 이런 것들을 준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사실 되게 다이나믹하게 스트레스 인듀스드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성민 학생이 찾아오더니 가만히 놔둬도 생쥐들이 죽는다는 그런 리포트를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기도 했고 도대체 왜 생쥐가 죽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사실 대부분 다 완전히 다 죽지는 않는데 3분의 2 이상의 너크아웃 마우스 모델들이 죽고요. 와일드타입은 걸음걸이가 이제 상당히 괜찮은데 이 너크아웃의 경우에는 에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한 너크아웃의 경우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뒷발을 끌고 다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꼬리도 이렇게 이상하게 세우고 다니는 그런 게 상당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쥐는 이제 나중에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렁을 컨트롤하는 어떤 모터 뉴런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슬을 한번 봤습니다. 스켈레탈 머슬이 이 쥐에서 어떻게 돼 있을까? 에스트로사이트 스페셜 너크아웃에서 보니까 와일드타입에 비해서 이 스켈레탈 머슬의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뼈가 노출이 상당히 돼 있는 앙상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밑에 근육과 위에 근육 둘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로머스큘러 정션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와일드타입의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저희가 이제 스테이닝을 해보면 이 초록 색깔로 나온 시그널을 보시면 M6A가 에스트로사이트에 없는 모델에서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스파이널 코드의 에스트로사이트에 의해서 어떤 모터 뉴런의 데미지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브레인 섹션을 보면은 이 에스트로사이트들이 굉장히 하이퍼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GFAP 시그널을 보면 훨씬 더 익스프레션 레벨도 강하고 에스트로사이트 모폴로지도 훨씬 더 이제 왕성하게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에스트로사이트 하이퍼 액티베이션 뉴런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RNA-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M6A 로스 오브 펑션 모델 에스트로사이트 스페시픽 로스 오브 펑션 모델에서 RNA-식을 해보니까 뉴로인플라메이토리 몰리큘들이 굉장히 유로사이토카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뉴런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포텐셜한 그런 사이토카인 LCN2라든지 혹은 이 메탈로 트랜스포레이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 메카니스틱하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큰 단서는 못 받았는데, 저희 이제 생각은 RNA 바인딩 프로테인과 M6에 머리파이된 그런 RNA들이 사실 많이 바인딩을 하더라. 그리고 ALS 같은 곳에서 같은 질병에서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TDP-43와 같은 그런 RNA 바인딩 프로테인들이 M6A RNA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인터랙션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 최근에 페이퍼들이 나와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RNA 바인딩 프로테인과 RNA의 어떤 호메오스테시스가 망가짐으로써 이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해서 추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또 이제 다른 토픽인데요. 요거는 김빈내리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사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발견인데요. 폴리에이테일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뉴클리오타이드들이 인코퍼레이션이 돼서 믹스드 테일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뭐 아데노신 말고도 유리딘이나 구아노신이 인코퍼레이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현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아노신의 믹스드 테일링을 유도하는 엔자임인 텐트포A나 텐트포B가 이 구아노신을 인코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열심히 이 디아데니레이즈들이 깨고 있는데 이 못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피션시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런 구아노신 인코퍼레이션이 일종의 폴리에이테일을 프로텍션하는 그런 매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김민혜 교수님의 지난 연구로 저희에게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셔서 김민혜 교수님께서 에든버러의 도날 오케로 그룹에서 저희 텐트포 A와 B의 더블 넉아웃 마우스를 얻는 것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AB 더블 넉아웃을 만들어서 쥐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봅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실험실 박찬호 학생과 이기현 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을 했고요. 이 너버 시스템 스페시픽한 헌혈 넉아웃을 만들었을 때 포스나탈 2주 정도 되면 애들이 굉장히 모터 임밸런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신경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표적인 어떤 뉴럴로지컬 심프텀인 힌드링 클래스 비헤이비어가 넉아웃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어떤 펑셔널한 문제들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시냅스를 봐야겠어. 신경세포가 어떤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텔 레퍼레이션으로 크리를 딜리버리 한 다음에 포스트나탈 시기에 저희가 이제 히포캄팔 뉴런을 시냅스를 보면은요, 덴드라이트 스파인의 구조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이 더블 넉아웃에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파인의 모폴로지뿐만 아니라 이 스파인을 시냅스를 구성하는 포스트 시냅틱 몰리큘인 PS95나 프리 시냅틱 몰리큘 V글루트1 스테이닝을 하면 저희가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냅스의 숫자가 이 더블 넉아웃에서 크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폴리테일의 믹스 테일링 이런 현상이랑 시냅스의 감소랑 이게 뭐가 상관이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RNA-식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더블 넉아웃 RNA-식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덴드라이트 혹은 스파인에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RNA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다운 레귤레이션이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메이저이기도 하고, 실제 이 소마에서 만들어진 RNA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뉴로널 그래뉈을 통해서 덴드라이트 스파인까지 이동을 한 뒤에 RNA 상태로 스파인 내에 존재를 하다가 여기서 어떤 시냅틱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로컬리 트랜슬레이션 된다는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RNA들의 시냅틱 타겟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피쉬를 싱글 몰리큘 피쉬를 통해서 몇몇 타겟 mRNA, 여기서 쉔크3라고 하는 포스시냅틱 몰리큘인데요. 쉔크3나 엔캠
포켓몬, 쉔크스리나 DDN과 같은 그런 mRNA들을 저희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와일드타입에서는 이 초록색 점으로 보이는 쉔크스리의 mRNA 몰리큘들이 잘 멀리까지 이동을 하는데 비해서 이 너카웃에서는 이 거의 RNA 그래뉼을 관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RNA 그래뉼의 트랜스포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텐트4AB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캄파스를 갈아서 저희 폴리에테일 랭스를 봤습니다. 하나의 유력한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인 DDN이라고 하는 mRNA 폴리에테일 랭스를 보면 너카웃에서 굉장히 짧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뭔가 폴리에테일을 특정 mRNA 서브셋 스페시픽하게 프로텍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런 mRNA의 이 덴드라이틱 혹은 시냅틱 트랜스로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텐트4AB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혹은 뉴클리어스 근처에서 혹은 덴드라이트에서 혹은 스파인에서도 작용하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가지고 자세한 메커니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M6A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프로젝트인데요. RNA에 또 아세틸레이션이 된다는 사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10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사이토신을 아세틸레이션을 시키는데 이 나트10에 대한 컨디셔널 너카웃 마우스를 너머 시스템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서 장현수 학생과 한재 학생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되게 드라마틱한 피노타입이 보이는데 저희 쥐를 보면 이제 피가 머릿속에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찍 마이크로세팔리하고 해머리지 피노타입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잘라서 보면은 13.5라고 하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뉴럴 프리커서 셀, 뉴럴 프로제니터 셀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캐스페이지 3 스테인 시그널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세틸레이션이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 셀들은 왜 죽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향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저희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레귤레이션에 관심이 있고요. RNA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트랜스크립션이라서 프리 mRNA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세싱이 되고 일이 뉴클리어스 밖으로 나가서 트랜슬레이션이 될 수 있는 어떤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디그레데이션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에피트랜스크립션 머디피케이션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혹은 에피트랜스크립션 모디파이어들의 로스 오브 펑션 모델을 저희 많이 제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어떤 리더 프로테인을 불러 모으고 어떤 RNA 바인딩 프로테인을 불러 모으고 RNA 페이트를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인생도 상당히 길고 저희 인생도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나산트 메신저 RNA가 이제 생기는데요.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나산트 메신저 RNA는 여러 다양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캠핑, 폴리에이 테일링, 스플라이싱 등을 통해서 머추어한 mRNA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머추어한 mRNA는 경우에 따라서 모디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 트랜슬레이션 후에 만들어진 어떤 이 프로테옴의 레퍼토어를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펑셔널한 프로테인으로 나타나서 이 프로테인들이 셀에서 중요한 기능들, 셀의 베니피셜한 기능들 혹은 톡식한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RNA들은 다 없어진 다음에도 이 펑셔널 프로테인들은 세포에 유익한 역할들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다가 몇 가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원래부터 써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를 모디피케이션해서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원래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만 모든 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혁영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천혜위천의 정신,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그런 진로를 항상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들을 겪고 우리 운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겁 없이 도전을 하는 것이 천혜위천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언티스트를 일종의 전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자연에 여러 가지 그런 다채롭게 놓여져 있는 그런 진실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전달을 하고 그게 세상에 좀 쓸모 있게 만드는 어떤 전달자, 메신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새로 태어난 전달자가 나름 스트러글링을 통해서 이 제가 독립된 PI로 처음 4년 전에 랩을 차렸는데요. 이 신진 전달자가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서경부의 재단에서 저의 어떤 이 프로포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모디피케이션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프 펠로우로 모디파이 되면서 저의 어떤 운명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RNA가 굉장히 먼 곳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몰리큘 메커니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도 저는 이 서프 펠로우라는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먼 곳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상에 쓸모 있는 펑셔널 프로테인과 같이 실제로 워킹하는 어떤 우리가 찾아낸 지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RNA는 없어지더라도 이런 지식적인 유산들이 우리가 계속 남아 있어서 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 사실 되게 앰비셔스한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대단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멀리 날았던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기억을 해주고 이것이 사람들의 유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윤기준 교수님. 에크놀로지를 안 했는데 저희 아무것도 없는 실험실에 저를 믿고 조인해 주셔가지고 계속 부지런히 이 토픽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는 저희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콜래보레이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기준 교수님 좋은 발표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플로우에서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윤기준 교수님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 그 모디피케이션이 된 M6A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런 모디피케이션은 이제 RNA 그러니까 셀 타입 스페시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RNA에 가능한 건데 그러면은 그 모디피케이션을 인식을 해서 이제 트랜스포트에 관여한다던가 이런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글자를 쓰려고 하면은 글자의 이 그 알파벳 혹은 우리 한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메카니스틱한 건데 그럼 이게 지금 뉴러널 셀에서 밝히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발생 단계 그리고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저런 그 모디피케이션을 읽어내는 모티프들이 존재하고 저런 게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거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뭐 TF1, 2, 3 같은 경우는 뉴러널 셀 스페시픽한 프로틴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유니버설한 프로틴들인데 특히 M6A 같은 거 모디파이 된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바인딩을 하고 특정 이제 트랜스포트 같은 아주 중요한 생명 현상을 하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혹은 발생 단계 스페시픽하게 조절되나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첫 번째는 M6A 모디피케이션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어떤 mRNA에 얼마큼 M6A 모디피케이션이 되느냐도 저는 이제 제가 믿기로는 셀 타입 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는 게 지금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양의 RNA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다 갈아서 브레인 전체를 다 보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최근에 사실은 싱글셀 레벨에서 혹은 그와 상응하는 굉장히 적은 양의 RNA에서도 M6A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M6A 프로파일 자체가 셀 타입마다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리더 프로테인, M6A 바인딩하는 RNA 바인딩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다른 레퍼토어로 셀 타입마다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셀에서는 YTC1이 훨씬 더 도미넌트한 역할을 하고 어떤 셀에서는 YTDF1 혹은 뭐 FMR1 이런 프로테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아직 완벽하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YTDF2 매스 스펙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YTDF2가 기존에는 RNA 디그레데이션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노트나 그런 폴디아데놀레이즈들을 많이 가지고 인터랙션 한다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포스나탈 브레인에서 하니까 하나도 안 나왔네. 엠브리오에서는 프로제니터가 많을 때는 시노트랑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스테이지별로 좀씩 이 리더의 인터랙션하는 다른 펑셔널 파트너들도 컨비네이션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라서 답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되게 재미있는 발견인데 궁금한 건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이 돼야 되는 메커니즘일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생명 현상이 완전히 다 루즈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셀 타입 스페시피시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도그마에서 이게 보강이 돼서 생명 현상을 읽어내려면 정말로 타이트하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예전에 크리스천 하트가 발견한 것처럼 어떤 진셋의 트랜스크립션에 이렇게 순서가 있다던가 혹스진처럼 뭐 이런 식의 거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프로틴 그러니까 RNA 바인딩 프로틴 레퍼토어는 지금 많이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런 룰 같은 게 지금 룰을 가설을 세우는 게 아직 가능하지 않은 단계인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수님 질문 이제 먼저 오는 친구랑 중간에 오는 친구랑 나중에 오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있지 않을까. 공간적인 제약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 토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셀이 되게 방대하구나. 되게 넓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뉴클리어스 안에도 다양한 컴파트먼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연구하는 프로테인들도 특정한 컴파트먼트에 이렇게 콘스트레인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더 프로테인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보고서는 이게 아마 RNA의 이 페이트의 여러 스텝에서 서로 다른 이 RNA 바이닝 프로테인들이 각각 상황에 맞춰서 리크루트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말씀하셨던 그런 코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미래에 집중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톡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일단 mRNA가 서브셀룰러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은 실제로 그걸 디텍션할 수 있는 일단 메서드 어프로치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는 mRNA가 일단은 그래뉴를 형성해서 사이토스켈레톤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그래뉴의 피지컬한 스테이트가 실제로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진짜 너무나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은 특정한 mRNA를 저희가 PC를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MS2 택 같은 걸 달아서 RNA를 라이브 이미지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라뉴는 멤브레인리스 오가넬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페이지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리퀴드 페이지 세퍼레이션 된 상태로 간다고 주장하는 지금 그룹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상상하는 거는 혹시 엑손을 뭐 크라이오 EM이나 크라이오 HT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이 그라눌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거 숫자나 뭐 구조나 이런 게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물리학과 박용인 교수님이랑 홀로토모그래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리프렉션 인덱스를 뭐 다른 걸 잡아낼 수 있어서 이 덴시티 일종의 몰리큘러 덴시티를 볼 수가 있다고 하셔서 그것도 한번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M6가 있을 때 뉴로날 그라눌과 없을 때 뉴로날 그라눌이 형태나 덴시티나 혹은 거기에 같이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를 것이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궁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검은 네. 네, 재미있는 톡 잘 들었습니다. M6A 모디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엔자임들을 낙아웃을 시켰을 때 마우스에서 피노타입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용하신 네스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본메로 디라이브드 그 MSC라든지 아니면 뭐 그 텐던 뭐 이런 스템셀 그 움직임을 유발하는 그런 스켈레털 티슈의 스템셀들에서도 그 마커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러한 셀들에서 M6A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한 기능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네스틴 드라이버가 약간 리키지가 있어가지고 뭐 키드니나 이런 데서 좀 나오고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사실은 브레인도 여러 가지 셀 타입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게 어려워서 저희가 인유텔 일렉트로포레이션이나 혹은 이제 프라이머리 뉴런 컬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피노타입은 이제 홀 애니멀 수준에서 보고 자꾸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뉴런 스페시픽한 뭐 드라이버, 뭐 캔카이누2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걸로도 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마우스 일을 하면 오래 걸려서 아마 다음번에 좀 얘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임준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